경찰이 강간 등의 혐의로 신상 공개를 결정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폭행은 없었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성의 신상 공개 결정은 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드러난 신상 공개 제도의 허점을 짚어봅니다. 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이러한 혐의 말고도 강간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경찰과 검찰이 이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이 사건 단독 취재했죠.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네. 이게 간략하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이 그러니까 N번방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30대 남성이 텔레그램 N번방 회원으로부터 자료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 압수수색을 하고 뭐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영장 발부받고 이후에 지난달 1일에는 이런 구매 및 성착취물 구매 혐의에다가 강간, 유사강간, 미성년자 성매수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종합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20일이 지나서 21일에 춘천지검이 송치받아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결국 처분을 하면서 강간이랑 유사강간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범죄는 성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혐의는 인정됐고요. 예, 성착취물 구매라든가 조건 만남 같은 이런 여러 혐의들은 기소가 됐고요. 그러면 가장 이제 관건이 경찰에서 인정을 했다면 피해자 진술도 있었을 텐데 검찰에서는 이 성폭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진술 외에는 일단 다른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사실 성범죄 사건은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이 진술 자체가 구체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진술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검찰 단계에서 한 진술이 상당 부분 달랐다고 합니다. 바뀌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가 결국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강간과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 결정까지 내려졌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미성년자 성매수 부분 가지고는 영장 나오기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강간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N번방 사건 이후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상공개 심의가 뭐 각 지방청별로 있으니까 거기서 외부 전문가들이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해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지금 이제 강간과 유사강간의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신상공개가 자칫하면 이게 사실 이 신상공개가 되는 순간 명확하게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걸 대중이 완벽하게 확인하잖아요. 낙인이 찍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진호 기자, 결국 신상공개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 건데요. 신상공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심의까지 열어서 신상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남성 측에서 법원에다가 이거 집행정지를 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신상공개라는 건 한 번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거는 혐의가 아직 다투는 부분들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게 있으니 지금 단계에선 공개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엔 불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남성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물론 법원에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하고 그리고 성매매까지 한 것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간이라는 그런 강력범죄, 흉악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 경찰이 좀 갈리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신상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연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 신상 공개가 됐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백 변호사 그걸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신상 공개라는 건 이제 과거에 강력 범죄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법으로 완벽하게 도입이 됐던 건 한 2010년 정도 됩니다. 옛날 과거에 그 서남부 연설 강호순인가요? 강호순 사건 이후로 이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특정 강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과 성범죄 관련해서는 각각 이제 신상 공개를 규정을 했는데 일단 신상 공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 그거죠. 범죄가
확실히 이 사람이 했었다는 게 그렇죠.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자백을 하거나 네, 맞죠. 확실한 증거가 그렇죠. 있거나. 예.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공개되는 범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백이거나 100% 사실상 이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쨌건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었으니까 검찰에서 뒤집혀진 거고요. 본인은 부인하고 증거도 명백하지 않았는데 자칫 신상공개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물론 이 사람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신상공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신상공개 여부도 문제고 항상 이게 저는 그래서 신상공개 여부 결정은 언론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면 신상공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각 지방청마다 이제 각기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정진우 기자 갑자기 언론이 이제 책임을 넘겨받게 됐는데요. 신상공개 지금 자의적이다, 상대적이다. 어떤 경우는 공개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지금 의문의 제기를 백 변호사가 하셨는데 언론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언론에 따라라기보다는 사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그 얘기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에 언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여론이 핵심이다.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재발 방지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신상 공개는 자칫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